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양대 증시가 사뭇 엇갈린 표정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선방해준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특허 분쟁에 좀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낙폭을 크게 만들게 되면서 오늘 코스닥이 1%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선방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키워드들인지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담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후장 막판에 부각을 받았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이 돼야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이 있었던 삼성전기의 유리기판이 MWC 2025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삼성전기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DS 부분이 차세대 패키징 소재인 유리 인터포저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삼성전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싱싱 달리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는 4월 달에 그대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는 내용들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지하고 있는 그 표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 때문인데요. 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동차 부분에서 협력 카드로 좀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부분에서는 일부 유예를 하겠다. 1년 정도는 유예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관련된 트레이딩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오른 건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주항공 키워드를 안고 가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 강력한 슈팅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의회 연설에서 인류를 우주로 인도하고 화성 그 너머까지 미국 국기를 꽂겠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달 탐사선에 기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챙겨가면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트레이딩 전략까지 이 시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 잠시 뒤에 체크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공대원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는 공대원 멘토님 아시는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 저와는 방송이 처음입니다. 잘 네. 부탁드리고요. 저부터 저희가 늘 방송을 시작할 때 시장 이야기로 먼저 출발을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좀 기대와 달리 그래도 좀 전반에 좀 강했다가 후반에 좀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도 3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인 만큼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언변에 따라서 지수가 많이 흔들림을 좀 보이는 만큼 요즘에는 좀 신규적으로 접근보다 좀 보수적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물량이 좀 출회되는 만큼 갭삼성으로 떠서 시작했다가 하락 물량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요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른 트레이딩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수익 봉투 3가지로 한번 들어가 보면서 오늘 시장의 중심 키워드들 한 개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오랜만에 힘을 받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유리기판은 이제 CES 때부터 좀 부각을 받았던 그쵸. 그런 테마긴 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좀 오름세를 지속적으로 단행하다가 오늘 장 막판에 좀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CES에 이어서 이제 MWC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소개를 한 영향으로 좀 여파가 있었었고, 그리고 삼성전기랑 삼성전자 역시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번 달 안에 좀 출사표를 던진 만큼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장중에 오후장에 전체적으로 좀 고개를 들었다가 좀 옥속이 가려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납하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출사표를 던져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캠트로닉스라든지 혹은 필옵틱스가 되기 때문에 수혜 업종은 시간으로 좀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에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트럼프가 최근에 어제 이제 연설 중에 칩스법에 대해서 좀 폐기하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지금 던졌죠. 네. 그런 만큼 반도체의 좀 투심이 좀 위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물량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칩스법을 폐기하고 IRA도 폐기하는 트럼프가 다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자금을 미국 시장의 부채를 좀 감소하는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여파 때문에 칩스법 때문에 좀 투심이 위축되었지만은 삼성전자 때문에 시간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관련된 기술을 또 얘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우려감을 갖게 되는 쪽이 삼성전기 쪽일 것 같습니다. MWC에서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재성 이슈 그리고 악재성 이슈가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삼성전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혜받는 기업이 있으면은 네. 이제 다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거나 실망 매물이 출회되는 기업도 공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삼성그룹주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래도 투심이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시총도 높고 무겁기 때문에 오름폭은 다소 좀 저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유리기판의 출사표를 던졌고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만큼 유리기판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YC캠이었는데요. 사실 이슈가 부각됐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탄력이 위축이 됐습니다. JNTC 같은 경우에도 한 4%대 반등만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랑 호재성 이슈가 붙게 되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필옵틱스나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YC캠이 이번에도 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출사표를 던진 만큼 YC캠이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수급이 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캠트로닉스라든지 필옵틱스에게 제안을 했던 만큼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제안한 기업들 네. 위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동차 종목들입니다. 사실 실적이 참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20만 원 밑단에서 계속 밑돌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HL 만두가 정말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표 종목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좀 다른 분위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한 달 동안 자동차 관세를 좀 유예해 주겠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네. 자동차 관련주가 장 초반에 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트럼프랑 이제 총리께서 50분 정도 통화를 그쵸. 나눴죠. 통화를 했을 때 당시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펜타닐이죠.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거를 좀 자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런 요구를 한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해서 사망자가 11만 명이 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관세를 한 달 정도 면하겠다라고 브리핑을 했지만은 사실 이게 통화 내용이 트럼프는 좀 불평 정도로 네. 마무리가 좀 지었기 때문에 언제 또 말이 또 다시 바뀔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동안에 좀 물렸던 분들의 매물이 오늘 좀 올랐을 때 차익 매물이 좀 출회돼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만큼 4월 2일까지는 아직까지도 불안 요소가 있는 만큼 추세를 전환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그런 물량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월 2일 날 상호관세도 발표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펜타닐 단속 문제도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 내용과 그리고 관세 내용도 더 면밀하게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수급이 빠져나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종목마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 눌림목에서 좀 반등을 보이는 네.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이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부품주 역시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관세에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먼저 언급을 한 만큼 불안 요소는 아직까지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신다라고 보실 만한 자동차 대표 종목들이 있을까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거래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 현대차나 기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완성차가 아니라 소재 부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 부품 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 역시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형적으로 우하향 국면에 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점도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벌써 20만 원도 이탈하고 18만 9천 원대에서 오늘 저점을 경신한 만큼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3거래일 정도 반등에 성공해서 21선 부근을 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이 지지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 역시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탄력을 받고 네.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전기차 때문에 EV 때문에 더 기아가 더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 부품 관련주, 기아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서현이라든지 서현이와 화신이라든지 SL 그런 쪽으로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완성차보다는 소재 부품단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현대차보다는 기아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데 그쪽으로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트레이딩 전략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방위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는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초창기 때 2025년 상반기에는 좀 오르다가 2월 달 들어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부터 다시 이슈가 계속해서 모이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뉴스들을 살펴보면 스피어 X가 또 발사가 미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마냥 긍정적인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최근 좀 부각받고 있는 시장에서 좀 부각받고 있는 업종들이 트럼프 정책주들도 최근 좀 방산이라든지 네. 혹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조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이 어려워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관세 역시 관세 뭐 철강이라든지 관세에 좀 부각받은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쪽도 오름세를 좀 보인 만큼 미중 갈등이라든지 관세 그리고 트럼프 정책주들 위주로 네. 수급이 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또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네, 의회 연설에서 미국 국기를 깃발을 꽂겠다라고 마지막에 또 그런 발언을 일론 머스크를 보면서 발언을 한 만큼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좀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만큼 항공하고 우주도 오늘 장중에 그쵸. 좀 강세를 좀 보였죠. 지속적으로 5일선을 상회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주항공도 부분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추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과거에 항공우주 역시 10만 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전저점 부근까지 6만 5천 원 부근이 전고점 부근인데 그 라인까지 눌림을 줄 수가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를 지금 대표적으로 살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트럼프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머스크가 어제 머스크 CEO가 의회 연설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간에 묘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랑 그중에서 머스크 관련된 종목들이랑 연결을 시켜본다면 한국항공우주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좀 주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일전에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들도 네. 오름세를 좀 강하게 좀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그쵸. 좀 보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사를 좀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타링크가 이제 폐기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까지 야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사이 기대감 때문에 스페이스 X 관련주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이제 부품이라든지 제공하는 기업들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다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위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가져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결국에 우리 시장은 이 관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연이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빈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734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담아갔었던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종목군으로 담았지만 그 속에서는 조금 시선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외국인부터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6.8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장 관세로부터 안전하거나 관세로부터 수혜를 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이 철강과 방산업종들로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수혜주라는 점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관련주들의 신고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종 중에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넥스원이 신고가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또 포스코 홀딩스 철강 관련된 종목 이 순매수세로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4.64%의 상승세로 오늘 강한 수급 유입됐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이 이틀째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을 지키고 있고요. 기아 2.19% 상승세로 오늘 강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기아와 현대차로의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요. 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자동차 관련된 관세를 또 1개월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세도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45% 약세로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하나 오션까지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도 외국인과 비슷한 종목군으로의 수급을 보였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LG이노텍 9.57%의 상승세고 오늘 기관의 강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LG이노텍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들려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홀딩스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LG CNS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와 한국항공우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은 SK 하이닉스를 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기관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동반으로 팔았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LG 에너지 솔루션, LS까지 확인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갔었던 종목군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시선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정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6.57%가 하락하긴 했지만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JYP엔터, 고영, 보로노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죠. 특히나 엔터주와 화장품주들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엔터주와 화장품주를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데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만 오늘 기관에서는 또 반대로 알테오젠을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LB, 에코프로, 피롭틱스, 리노공업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실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특허 출원 관련된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기관에서는 또 오늘 알테오젠을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알테오젠 5% 넘게 빠졌지만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클래시스, VT, 에코프로비엠, HFR까지도 기관의 부름을 또 받았습니다. 순매도 상위 종목 한번 보시죠. 대진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당일날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또 출회한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진 첨단 소재는 34.56%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기관에서는 강한 매도세를 출회했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은 또 담아가는 모습이었죠. 루닛 그리고 리노공업, 숲까지 오늘 기관은 팔았습니다. 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좀 앞으로 시장을 좀 주도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장을 좀 국면할 수 있는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웅덩이 기법은 여러분들 계좌를 앞으로 좀 발전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오는 일정을 접목시키면은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겸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웅덩이 기법이 뭔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웅덩이라는 게 움푹 파여서 물이 괴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들 웅덩이라고들 하죠. 이런 웅덩이가 고여 있을 때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웅덩이 기법이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기법인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트렌드에 맞게끔 섹터 중에서 뭐 관세라든지 혹은 이제 트럼프 정책주라든지 이런 정책주 중에서 단기적인 웅덩이가 출현을 했을 때 들어 진입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기대감이 있고 모멘텀이 자주 실리는 그런 종목 업황 위주로 들어간다면은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까지 안겨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일정 캘린더를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오는 일정이나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3월 달에 이어서 4월 달 그리고 5월 달 이런 일정들을 정보를 미리 체크하고 나서 웅덩이가 포착될 때를 기다렸다가 웅덩이가 포착될 때 진입하면은 호재성 뉴스가 뜨기 전에 그 전에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저 자세하게 매매 포인트부터 알아보고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포인트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웅덩이 기법은 첫 번째로 저점을 암시하는 웅덩이 신호가 반드시 포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웅덩이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추세 반전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단기 반전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장기 반전 웅덩이입니다. 이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웅덩이가 출현하고 나서 바닥 부근이 10,000원이면은 이 저점 10,000원 부근을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지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면은 더 적중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까지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 단축도 되고 적중률도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저 자세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기법 예시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만 원대 그리고 18만 원대를 반복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42만 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죠. 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네모박스로 녹색 네모박스로 하단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웅덩이,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가 포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맨 하단에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웅덩이가 포착이 됐을 때 이때 가격이 15만 원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15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를 반복적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밑에 웅덩이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오실레이터 음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요 부분부터 음봉이 다시 한번 좀 출현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도 웅덩이 3가지가 모두 다시 재차 출현하면서 10만 원대까지만 내려오면은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웅덩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9일 날 최고점 거래량 동반하면서 수급 붙으면서 오실레이터가 본격적으로
장기적으로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양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가 역시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42만 원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웅덩이가 3개가 동시에 포착이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3일 날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포착일로부터 무려 167%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법 예시 종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T 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 참 효자 종목 중에 하나죠. 자, 문어발 같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열 교환기 관련주도 되고 대왕고래 가스 관련주도 엮여 있고 원전 관련주도 엮여 있는 그런 태바중이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9월 12일 날 웅덩이가 3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을 때 첫 번째 웅덩이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추세 전환 웅덩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웅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때 당시에 9월 12일 날 처음으로 웅덩이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역시 12,000원대에서 15,000원대를 4,000원대기로 상승과 하락을 그리면서 거의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고요. 요날부터 11월 달부터 오실레이터가 본격적으로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저점과 고점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21선을 지지하면서 파동 그리면서 아직까지도 현재까지 33,000원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열 교환기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주가가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9월 12일 기준으로 신호 포착일로부터 시작해서 12,000원대에서 33,00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면서 무려 165%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세 번째 기법 예시 종목 보도록 하면요. 세 번째 예시 종목은 BHI라는 종목입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 하나죠. 자, 이 종목 역시 추세가 전형적으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던 종목이 12월 달부터 밑에 하단에 오실레이터를 보시면요. 음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첫 번째 추세 전환 웅덩이, 두 번째 단기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웅덩이,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1번과 2번과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했고, 맨 하단에 오실레이터,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점점 짧아지면서 양봉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가 1월 달부터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61선을 지지해 주면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다질 때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한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는 바닥을 좀 다져주는지, 10,000원이면은 10,000원 부근을 좀 다져주는지를 보고 들어가면 더 확실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웅덩이 출현하고 나서 12,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24,000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웅덩이 기법은 웅덩이가 발생했을 때가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29일 날 웅덩이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신호 포착일로 무려 46%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자, 웅덩이 기법과 일정 캘린더까지 접목을 시키면은 수익률을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매월마다 이렇게 일정 캘린더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1월달 일정 캘린더고 오른쪽은 2월달 일정 캘린더인데요. 자, 1월달의 이슈를 보도록 하면요. 1월달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였죠, 여러분들?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이었죠.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나서 트럼프 정책주 재건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혹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오름세를 보였고 이런 일정이 어떤 게 1월 달 일정 중에서 가장 핵심 이벤트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나서 그 핵심 이벤트 안에 중에서 웅덩이가 포착됐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월 달 역시 보시면은 무수히 많은 일정이 있는데 검정색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 빨간색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2월 달 역시 반도체 학회도 있었고 방산 학회 일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월 말경에 방산 관련주가 아주 극도로 오름세를 보인 이력이 있죠. 그리고 첩승법 역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EN셀이 이때 당시에 상한가까지 안착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일정을 앞두고 나서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웅덩이가 포착이 됐는지 그 여부를 보고 들어가면은 고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만큼 다 같이 받아가셔서 오는 3월 달을 놓쳤더라면 4월 달, 5월 달까지 대비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오름세를 보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덩이 플러스 일정 예시 종목으로 첫 번째로 대동기어를 가져왔어요.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 일정을 앞두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밑에 하단에 보면요. 물이 고인 웅덩이가 총 2회 정도 반복적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 앞서 보셨다시피 BHI처럼 박스쿼드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보시면 12,000원대까지만 내려가면은 1번, 2번, 3번 웅덩이가 2배 정도 동시에 출현하면서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 역시 음봉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이때 당시에 매수존을 암시하고 있었었고 12,000원대부터 오실레이터가 다시 양봉으로 바뀌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더니 3월 5일 기준으로는 28,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출현할 때 매수만 했었더라면은 2회 중 2번 정도 기회가 있었는데 매수를 했었더라면은 무려 133%나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 포착되는 관련 종목 중에서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트럼프 정책준지 보고 나서 웅덩이 출현했는지 여부 보고 나서 앞으로 일정이 있는지 보고 들어갔더라면은 이렇게 수익을 안겨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으로 다음 종목 예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폴라리스 AI라는 종목군인데요. 자, 보시면은 2월 11일 날 AI 정상학회가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일정 캘린더에 작성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고, 자, 보시면은 1월 20일 날 웅덩이 신호가 그 전에 포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일정을 앞둔 상황에는 항상 조정을 좀 주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눌림폭을 크게 주고 나서 이제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1번과 2번과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하고 오실레이터 역시 음봉이 제일 길 때가 가장 조정이 큰 폭이고 이때 당시에 3,000원 부근, 3,000원 이하까지만 내려오면은 지속적으로 웅덩이가 출현했었고 한 6거래일 정도, 7거래일 정도 2,700원에서 3,000원 뛰기를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2월 11일 날 AI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다시 한번 엔벨로프 상단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3,700원까지 오름세를 보였고요. 신호 포착일로부터 무려 32%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더불어서 웅덩이 기법에 웅덩이까지 적용해서 들어간다면 적중률이 더 극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예시 종목 다음 종목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예시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요즘에 너무 핫한 종목군 중에 하나죠. 이 종목 역시 방산 관련주로서 일정이 2월 18일 날 방산 전시회 일정이 아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트럼프 정책 수혜주로 통상 엮여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였죠. 자, 보시면은 웅덩이 신호가 이때 당시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11월 달 말까지 고공행진을 그리다가
12월 달까지 주가가 이제 일론 머스크 발언 때문에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방산보다는 이제 드론, 가성비가 좋은 드론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에 힘입어서 매출이 더 감소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쭉 눌림을 받으면서 무려 30만 원대까지 고개를 숙였고요. 고개를 숙일 때 당시에 웅덩이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1번,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하면서 오실레이터가 조정을 암시하는 오실레이터가 음봉이 점점 짧아지더니 1월 달부터 양봉으로 바뀌더니 요 라인을 지지하면서 다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일정을 앞두면서 70만 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웅덩이 신호가 통상 매수 신호고 매수 신호 때 매수를 했더라면은 무려 159%까지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정, 2월 달 일정을 이미 놓쳤으면은 앞으로 3월 달, 4월 달 일정 캘린더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눌림 구간에서 웅덩이가 포착됐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참 귀엽습니다.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참 매력적인데 라고 느끼셨다면 이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웅덩이 기법 여러분들 차트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저희가 다 드리고 있는데요. 웅덩이 기법뿐만이 아니라 일정 캘린더까지 다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추천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는데 오늘 들고 오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좀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전에 좀 이재명 대표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종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재건주는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웅덩이가 출현하고 있는 네. 종목을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과도 다음 주에 그렇죠. 좀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기 대선 기대감이 반영되면은 이 종목 역시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일정 캘린더 기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장 다음 주면 이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으로도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준비하신 자료 보면서 한번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야기해 주시죠. 네. 범양건영은 네. 일단 국내 중소형 건설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서 다음 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과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파면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 오늘도 좀 이재명 관련주들이 좀 오름세를 좀 보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오름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 자,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요.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3월 10일 전후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의 결과를 판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면이 되면은 60일 이내로 올해 5월 초나 중순쯤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도 이제 출사표를 좀 던지지 않을까, 그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요. 네. 자, 다음 기사를 같이 보시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중요한 이제 서한을 받았다라고 브리핑을 했었었죠. 자, 기사 내용을 같이 보면은 하단에 중반에 우크라이나 이제 영구적인 평화보다는 가깝게 할 테이블에 가능한 빨리 돌아올 준비가 됐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밑에 하단에 보면은 언제든지 서명할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군사도 중단한 이유가 빨리 이제 서명을 하라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압박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는 광물 협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보시면은 트럼프가 젤렌스키 사과 없이 광물 거래가 서명을 할까라는 그런 폴리마켓의 자료인데요. 68% 정도가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이번 연도 올해 안으로 휴전을 할까라는 그런 가능성도 베팅 사이트인데, 베팅 사이트 역시도 73% 정도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해서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자, 기술적 분석을 함께 보시면은,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웅덩이 기법은 웅덩이가 출현을 할 때 매수존을 암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밑에 하단에 웅덩이가 출현할 때마다 주가가 30%씩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고, 밑에 하단에 물이 고인 웅덩이가 세 가지가 모두 포착이 될 때 2,500원 라인에서 4,000원 부근까지 오름세를 반복적으로 2,000원 뛰기로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12월 달부터 1월 달 그리고 2월 달까지 4,000원대를 지속적으로 터치를 단행해 왔고, 다시 한번 지금 2,600원에서 2,700원 라인을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밑에 하단에 물이 고인 웅덩이 1번과 2번, 3번 웅덩이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든다면은, 광물 서명이 된다면은 4,000원대까지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이왕이면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시초가 매수로 단행해 왔다가 2차 매수는 이제 최근 저점 부근이 2,500원을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500원 잡고, 2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4,000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500원 라인이 강하게 3개월 동안 지지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2,5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추천 종목 범양건영입니다. 이 종목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보시고, 목표가로는 3,500원, 손절가로는 2,500원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 웅덩이가 뜰 때마다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잘 갖고 가시면서 이 정치 테마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법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름은 참 귀여운 종목인데 수익률은 귀엽지 않고요. 놀랍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웅덩이 기법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캘린더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일정 캘린더 궁금하신 분들도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끝내기 전에 첫 방송이잖아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내일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지금 마이너스 1%대로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가 3거래일 정도 오름세를 좀 보였고 코스닥 역시 좀 반등하는 그런 기미를 좀 보인 만큼 다시 한번 좀 눌림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선물 역시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S&P 500은 마이너스 1% 정도, 그리고 미니 나스닥 역시 마이너스 1.21% 정도를 현재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트럼프 백악관 연설과 더불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경제지표, 중요한 경제지표 PPI도 발표를 좀 PPI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주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연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또 하는지 그 여부도 좀 주목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프로그램에 이렇게 함께 주셨는데 전략도 오늘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러면 저희 멘토님의 공약 한번 들어볼게요. 끝내기 전에. 앞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각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그날까지 웅덩이 기법을 적용시켜서 높은 수익률로 공략주를 지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요. 관련 종목들을 귀담아 듣고 처음에는 이 종목이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만 보셔도 되는데 보다가 좀 증빙이 됐다 싶으면 공략주도 소액이라도 좀 담아서 수익을 안겨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 공대원 전문가님 특공대원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장에서 특공대원의 그 위력을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 원하신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